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S&P 500을 어떤 계좌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같은 지수 ETF에 투자하더라도 계좌에 따라서 세금이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힘들게 늘린 우리의 자산이 눈 녹듯이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떤 계좌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플랜을 짜봤는데요. 편법 같지만 세금을 안 내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계좌는 뒷전이고 종목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매달 돈을 넣고 있는 이 계좌가 과연 절세 효과가 큰 계좌일까요?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계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하는 해외 계좌, 중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하는 ISA 계좌, 노후 준비를 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계좌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해외 직투가 가장 큰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계좌고요. 수수료 측면에서도 해외 직투가 가장 저렴합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총 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이랑 매매 중개 수수료가 더 있어서 총 비용이 비싼 편인데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작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는 이제 모두 동일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과세 혜택이랑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인데요. 수수료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과세 시점도 모두 다른데요. 해외 직투는 매년 5월에 정산이 되고 ISA 계좌는 해지하는 순간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소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을 투자해야 되고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계좌를 선택해야 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투자 기간으로 계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보통은 연금저축이 뒤로 갈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몇 년 차까지 좋은 걸까요? 비과세 혜택은 어떤 계좌가 좋을까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세금이 없는 구간을 보겠습니다. 해외 직투는 1년 동안 발생된 총 수익에서 250만원까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요. ISA 계좌는 해지할 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비과세 금액이랑 횟수를 고려하면 해외 직투가 상당히 매력적인 계좌입니다. 수익이 더 크게 발생돼서 300만원이 됐다고 보면요.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세금이 징수됩니다. 해외 직투는 50만원에 22%가 적용이 되고요. ISA 계좌는 100만원에 9.9%가 적용이 됩니다. 세율 자체는 ISA 계좌가 낮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계좌는 ISA이고요. 지금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S&P 500에 투자한 내용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월 50만원씩 적립식으로 S&P 500에 5년간 투자하면요. 원금은 3천만원이 되고요. 연 수익률 10%를 적용하면 904만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총 자산이 3,904만원이 되는 건데요. 계좌별로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외 직투는 250만원 비과세 혜택 받고 22%가 적용되죠. 그럼 144만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ISA는 200만원 비과세에 9.9%를 적용하면요. 70만원 의 세금이 징수되고요. 연금저축은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함께 합산합니다. 이게 연금저축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세율은 5.5%밖에 안 되지만요. 원금을 합산하기 때문에 몸집이 너무 큽니다. 내야 될 세금은 215만원이나 되고요. 원금까지 합산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이 들어있다면 세금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ISA 계좌가 제일 좋아 보이죠? 실제로 5년간 투자하면 ISA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맞습니다. 그럼 금액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최대 한도 금액이 1년에 1,8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을 모두 채운다면 월 150만원씩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5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9천만원이 되고요. 수익은 2,712만원이 됩니다.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해 보면요. 해외 직투는 540
222만원, ISA는 249만원, 연금저축은 664만원입니다. 여전히 연금저축이 내야 될 세금이 가장 많죠. 그런데 해외 직투의 세금이 많이 높아졌죠. 세율이 22%로 높다 보니까 수익이 커질수록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5년 투자 시에 계좌별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봤습니다. 우리가 5년 투자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죠.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몸풀기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 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해보면요. 원금은 2억 4천만원이 되고 총 수익은 5억 2,600만원이나 됩니다. 계좌별로 내야 될 세금을 보면요. 해외 직투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을 내야 되고요. 충격적으로 많죠. ISA는 5,200만원, 연금저축은 4,200만원입니다. 역시 장기 투자 시에는 원금보다 수익이 더 많다 보니까 연금저축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19년 동안 한 번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 직투와 ISA는 비과세 혜택이 중요한데 말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혜택을 받지 않는 건 직미후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요. 해외 주식은 매년 수익 250만원을 꼭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계좌에 보이는 수익률은 감소하게 되지만요. 세금을 아껴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복리 효과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익률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 수량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같은 겁니다. ISA는 3년마다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면요. 20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계좌를 해지한다는 것은 모든 종목을 매도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수익률이 모두 사라지지만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총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죠. 이 점을 꼭 생각하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계산해 볼게요. 20년 동안 월 100만원씩 S&P 500에 투자하면요. 해외 직투는 매년 250만원씩 총 5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었던 세금이 6,7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ISA 계좌는 3년마다 혜택을 받으면 1,8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죠.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보다 ISA 계좌가 더 세금을 적게 내죠. 근소한 차이입니다. 원래 저는 20년 정도 투자하면 연금저축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을 진행하면 ISA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추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 분들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텐데요. 그런 분들은 ISA 계좌를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기존 계좌를 오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연금저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30년간 투자를 하면요. 수익이 19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복리 효과 덕분에 정말 큰 돈이 생긴 건데요. 세금을 계산해 보면요. 해외 직투는 3억 4,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ISA 계좌는 1억 7,200만 원, 연금저축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30년 되니까 연금저축이 더 세금을 적게 내죠. 실은 21년 차부터 연금저축이 세금이 더 적게 냅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30년간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요. 해외 직투 세금은 4억 원이 넘습니다. 귀찮아도 꼭 챙겨야 될 절세인 거죠. 올해 연말도 꼭 비과세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월 100만원씩 S&P 500에 투자한다면 2년차까지는 해외 직투와 ISA 계좌가 좋고요. 2년 동안 둘 다 비과세 혜택 범위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상 투자를 계속한다면요. 3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ISA 계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21년차부터는 연금저축이 가장 좋아지죠. S&P 500 수익률이 10%로 계산을 한 건데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연금저축이 더 좋아지는 기간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나스닥백에 투자한 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근 나스닥백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연평균 수익률 15%를 적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해외 직투는 1년만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차까지 ISA 계좌가 좋고 14년 차부터 연금저축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수익률을 잘 내는 투자자분들은 ISA보다 연금저축이 더 궁합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 투자 시 어떤 계좌가 혜택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하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는 구조를 찾았는데요. 그 케이스를 포함해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30세이고 적립식으로 50만원씩 S&P 500에 투자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각 계좌 혜택은 비과세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해외 직토로 50만원을 모두 투자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많이 다른데요.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요. 50만원씩 투자를 이어가면 연차별 원금과 수익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차에 307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면서 250만원을 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세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 2년차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넘어왔다면요. 이때 발생되는 수익은 173만원입니다. 즉 250만원이 넘지 않는 거죠. 실제로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건 4년차부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3년차까지만 해외 직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월 50만원씩 3년간 투자해서 총 자산이 2107만원이 됐습니다. 세금 없이 이 돈을 모두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찾은 돈은 ISA 계좌로 이동합니다.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4년 전에 해외 직투할 때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요. 지금 8천만원을 넣을 수 있는 바스켓이 생기게 됩니다. ISA 계좌는 빨리 만들수록 좋으니까 지금 없다면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2107만원을 ISA 계좌로 S&P 500을 투자하면요. 10% 수익이 발생되면 211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2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세금이 제로는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1년간 ISA 계좌로 투자해서 총 자산이 2318만원이 됐는데요. 투자 기간은 1년이지만 계좌를 만든 건 4년이 됐죠. 3년이 지났으니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그럼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의 10% 공제가 되니까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5년 차에 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를 옮기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해외 직투로 월 50만원씩 S&P 500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4년차가 되면 1년 수익률 250만원을 넘게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 전에 3년차에 계좌를 모두 청산합니다. 그 돈은 그대로 ISA 계좌로 이동하는데요.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둬야겠죠. 여기서 1년을 굴리면 약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약간의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약 1,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으로 이동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5년 주기의 계좌 사이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월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해외는 3년이면 마무리가 되죠. ISA랑 연금저축은 목돈을 굴리는 거라서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차에 새롭게 해외 계좌 2번을 작동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2번 계좌도 다시 돌리면서 무한 반복하면서 절세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55세 전에 못 쓰니까 좀 나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면인데요.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계좌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40대 투자자가 계좌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1억 원의 투자금이 있고요.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계좌를 보면 해외 직투로 8천만 원, ISA 2천만 원, 연금저축은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나름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알차게 계좌를 구성했는데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외 계좌에 8천만 원이 있었죠. 여기서 수익률이 10%가 발생되면요. 매매 차익으로 121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투자를 잘해서 15%의 수익이 발생되면요. 209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해로 넘기면요. 비과세 250만 원을 못 받고 넘겼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2년 뒤에 매도하면 297만 원, 473만 원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2배보다 더 많아지죠. 이래서 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해외 직투와 ISA 계좌에 동일하게 S&P 500을 투자하고 있다면요, 해외 직투는 250만원 수익에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ISA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세율이 22%에서 9.9%로 더 저렴해지겠죠. 250만원 정도 수익을 맞춘다면요, 대략 2천만원 정도의 원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더욱더 ISA 계좌가 좋은데요, ISA는 계좌를 매도해도 종목을 매도해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해지해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매력적인데요. 유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돈 외에도 매달 50만원씩 연금저축에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연차별 총 자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10년 차에 1억 원 정도 되지만 20년 차에 3억 8천, 30년 차에는 11억 4천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30년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가 사용하면 좋은 계좌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는 뭐니뭐니 해도 노후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노후 현금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45세이고 현금이 1억 원,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퇴는 10년 안에 할 생각이라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현재 ISA 계좌는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 70만 원, 연금 30만 원 투자할 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재 이 정도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할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ISA 계좌부터 만들어야겠죠. 45세에 ISA 계좌를 만든다면 50세에 최대한도 1억 원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5년간 투자해서 모아놓은 돈을 그대로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키고요. 다시 ISA 계좌 하나 더 만들어서요, 5년간 투자해서 55세가 되는데요. 이 돈도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총 2억 원의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55세부터 65세까지 2억 원을 목돈을 굴리면 됩니다. 그럼 65세부터 인출하는 전략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 매달 167만원씩 투자를 하면 5년 동안 1억 원의 원금을 넣게 됩니다. 투자 수익은 3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이동시켜서 15년 동안 굴리면 총 자산이 5억 7,900만 원입니다. 50세부터 다시 ISA 계좌 2번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요, 연금 계좌로 동일하게 10년 동안 굴리면요, 두 번째 연금 계좌는 3억 5,2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둘을 합하면요, 연금 계좌에 총 자산이 9억 3,100만 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정도 자산이면 노후 준비로 손색이 없게 됩니다. 65세 연금을 인출해 보겠습니다. 4% 룰을 적용하면 매달 310만원씩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좋을 때는 5%, 6% 인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388만원, 466만원까지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원래 4% 룰은 채권과 주식을 반반씩 투자했을 때 비율입니다. S&P 500에 100% 투자하면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출해도 대세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 경제 위기 때는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야 될 텐데요. 현금 유동성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후 준비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2억 원을 연금저축으로 빨리 이동시키는 게 좋은데요. 최소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1억 원의 현금은 ISA로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하면 5년이면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5세에 시작했다면 50세에 연금저축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억 원을 연금저축으로 첫 번째 이동하는 게 50세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45세부터 투자를 시작하면요, 1년에 1,800만 원씩 넣을 수 있으니까요. 6년 차에 1억 원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적립식 투자 기간으로 보면 6년이면 끝낼 수 있는 구조죠.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8.3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 53세까지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치식으로 65세까지 가만히 놔두면 복리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 모두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꽤 많죠. 현재 기준으로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운용사는 어딘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수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에이스가 가장 저렴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달에도 에이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0.1% 밖에 안 되는데요. 빨간색 부분을 보면 운용사가 챙기는 보수입니다.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에이스 모두 적죠. 그만큼 운용사들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규모가 커지면 상세가 되기 때문에 보수이나 정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수료는 0.01에서 0.03% 차이가 납니다.
갈아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차이는 갈아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총비용이 저렴해질 수도 있고요. 갈아타다가 매매를 한 칸만 잘못해도 1년치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좋고요. 갈아타기보다는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요. 타이거가 9.3조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코덱스입니다. 5.2조 원이고요. 에이스와 라이즈도 1조 원이 넘으니까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편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도 저렴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분기 배당 내역을 보면요. 코덱스가 한 주당 배당금이 104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운영사는 54에서 58원 정도 되는데 말이죠. 한 주당 단가가 높아서 배당금이 높은 걸까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 주가를 배당금으로 나눠봤는데요. 1년치 배당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요. 코덱스가 다른 운영사보다 배당률이 2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 TR 상품이 PR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TR로 투자하면서 쟁겨뒀던 유보 배당금을 이번 3분기부터 배당해주기 시작했죠. 과거에 TR의 상품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받아야 될 배당금인데 지금 투자해도 받을 수 있다니 보너스 같은 기분입니다. 유보 배당금 분배는 15분기에 걸쳐서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2029년 1월 분배 기준까지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투자 계좌를 기간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해외 직투랑 ISA 계좌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250만원씩 혜택을 주는 해외 직투가 가장 좋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ISA 계좌의 9.9% 저율과세가 매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작은 해외 직투가 좋고 중간은 ISA, 마지막은 연금저축입니다. 나의 투자 종목과 기간을 고려해서 계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민하셨던 투자 계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제 투자를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 보글의 명언을 공유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에 여러 해답이 있을 때는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입니다. 심플하게 S&P 500에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